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보면 전 제일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 효율부 수장에 앉혔으면 이게 무슨 지표입니까 이게? 네, 저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감세하겠다고 모든 공약 다 지키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는 미국은 나중 문제예요. 트럼프가 지금 감세해주겠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보장 소득세를 감세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은 주겠다. 네. 나중에 다 수령하게 해줄게. 근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푼도 걷지 않겠다. 이거 제정신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공약들을 했어요. 자, 팁에 대해서 면세하겠다. 지금은 그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팁에 대해서 면세를 면밀하게 만들어서 이거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만 면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직종들이 팁으로 돈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변호사는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자, 변호사들이 상담 끝난 다음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팁 이렇게 통을 하나 놔두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네. 자, 상담료는 자, 1시간에 $500였습니다. 근데 저는 팁을 20% 받고 있어요. 좀 $100는 여기다 넣고 가세요. 자, 그러면 세금 안 걷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직종이 팁을 도입하게 될 거라서 지금 팁에 대한 그 감세 규모가 지금 저는 과소평가돼 있다. 팁에 대한 감세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뭐 서비스업은 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택시기사, 뭐 음식점 종사자 그리고 뭐 세차 서비스 이 정도만 허용하겠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입법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미국은 입법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방식이라 그래서 이것만 안 돼라고 하죠. 이게 한국하고 미국이 다른 점인데 만약에 이거 안 돼. 변호사나 의사를 빼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네. 진료비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입니다. 근데 저는 10%를 팁으로 받고 있어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진짜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거 좀 막아줘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를 효율화해서 이렇게 감세를 많이 해줄 거면 그러면 정부를 효율화해서 어떻게 되느냐? 정부 지출을 줄여야죠.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그걸 동시에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금리가 튈 겁니다. 미국 금리가 뛰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무너져요. 세계 시장에 네, 기초이기 예. 때문에 예. 세계는 저 관심 없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걱정되는데 자, 지금 1,400원에서 지금 간신히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년 전만 해도 4,600억 달러여서 룸이 많았어요. 개입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4,100억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인간은요. 앞자리에 민감합니다. 심리가 진짜 중요한데 앞에를 4로 시작하면 4,600이나 뭐 4,170이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4,170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3,990이 됐어요. 완전 다르게 느껴요. 이거 진짜 이거 뭔가 인간이 느끼는 게 달라요. AI라면 모르겠지만 인간은 와, 외환 보유액이 갑자기 3,000대가 됐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기껏해야 한 번 혹은 진짜 최대로 2번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된다. 저는 미국은 진짜 뭐 거기는 어차피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예요. 네. 뭐 좀 망가진다 하더라도 좀 뭐 그래 뭐 회복이 되겠지만 회복되겠지. 네. 뭐 미국이 고생해봐야 1, 2년 고생하겠지. 근데 한국은 만약에 환율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것들을 잃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역할 저는 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미국을 잘 개혁을 해줘야 우리가 사는 이상한 일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잘 버텨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트럼프가 역설이라고 좀 느끼는 게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은 그 테슬라가 사실 친환경 전기차 이런 걸 트럼프가 안 좋아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지지 기반 베이스 자체가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뭔가 노동자들 기반인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 당시 트럼프 1기 때도 GM이나 포드가 아닌 테슬라를 시장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안 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역설적이다 이 사람은 느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용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면 진짜 분명히 또 악플이 달릴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진짜 제가 이제 소망하는 게 있어요. 머스크가 미국 정부에서 살아남길 바랍니다. 근데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네. 벌써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장 교통장관 진짜 중요해요. 일론 머스크의 진짜 목숨줄 같은 장관. 그리고 전기차니까 네. 네.
교통장관에 따라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는 진짜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철폐해도 간다. 니들은 내 차를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뭘 지금 현재 걱정하느냐? 중국이 지금 자율주행차에서 미국보다 더 빨리 앞서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은 데이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나 뭐 알고리즘이나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지만 네. 데이터를 100개를 넣느냐 100만 개를 넣느냐 이건 정말 다른데 중국은 규제 따위 같은 거 없잖아요. 중국 정부가 가자 그러면 그냥 갑니다. 갖고 가니까 네, 다 갖고 그냥. 가니까.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든 규제 없이 지금 뭐 음. 교통사고로 진짜 몇천 명 죽든 말든 그냥 자율주행차를 마구 굴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다르죠. 교통사고 한 번만 나도 야 이거 안 돼. 너 이거 교통사고 났네. 자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면 사람이 그래 일어날 수 있지. 교통사고 난다는 거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 10번만 내보세요. 그럼 규제 때릴 겁니다. 큰일 나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중국한테 자율주행차를 지는 거예요. 지금 이 속도면 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라서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미국의 모든 규제를 철폐해서 자율주행차를 굴리고 싶은데 그럼 교통사고가 나겠죠. 초반에 엄청 많이 날 거예요. 중국에서 나고 있을 텐데 분명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교통장관을 자기가 앉히고 싶어서 했던 사람은 네. 에밀 마이클이라는 사람으로 우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버의 이사였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율주행차 그렇겠죠. 엄청 믿는 네. 사람인데 이 사람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문제인데 일론 머스크가 재무장관으로 밀었던 사람 또 러트닉이라는 사람도 상무부 장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와 그다음에 트럼프를 그동안 오랫동안 보좌했던 특히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가 그동안 4년 동안 완전히 고통받았을 때 그때 어려웠을 때 트럼프 옆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아니 왜 일론 머스크 말 갑자기 굴러온다는 말을 지킵니까? 우리 충신들 아닙니까? 우리는 4년 동안 당신이 춥고 어두웠고 배고팠을 때 배고프지 않았겠지. 네. 네. 당신이 사법 리스크 있었을 때 당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호위무산 우리야. 네. 예. 이 싸움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력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거냐가 앞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살아있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거냐. 전기차에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팔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산다면 대한민국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한 뭐 5대 축하면 아니 뭐 요즘엔 뭐 양대 축 같기도 한데 요즘 양대 축이죠. 왜냐하면 뭐 반도체랑 네, 배터리죠. 어쨌든 배터리 예. 전기차인데 두 양대 가지죠. 축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일론 머스크가 살아남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중요한데 벌써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버텨줄지가 네. 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 말씀에 의거한다면 테슬라 주식을 지금 사는 것도 상당히 이제 보류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본 다음 결정할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네. 네,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제 예측의 범주를 넘어섰고요. 그것도 더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인간관계예요. 둘이 싸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네. 넓은 아량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막 사실 월권을 했잖아요. 장관은 땡땡이가 좋아. 뭘 해야 됩니다. 예. 예. 아니 이거 트럼프한테 인사권이 있는 건데 이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감히 인사권에 자기가 먼저 나서는 건데 맞아요. 네. 지금 벌써 2번이나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그리고 또 교통장관에서 먼저 트럼프가 질러서 땡땡이를 시켜라. 그랬더니 그 땡땡이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트닉도 안 시켰고 지금 마이클도 안 시켰기 때문에 러트닉은 네. 재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는데 상무부 장관으로 돌렸다는 건 아직 트럼프를 내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재무부 장관까지 시켜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무부 장관이니까 머스크야 이 정도면 됐지 않니? 라고 지금 트럼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하고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몇 번 더 반복되면 트럼프가 참지 못하는 어떤 네. 임계점을 때릴 수 있거든요.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생사가 우리 한국 배터리 시장과 반도체 시장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네. 크다고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거고 결국은 트럼프의 기조라는 게 세이브 아메리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시장의 반응이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이거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 시작된 겁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때 제가 계속 우리나라를 진짜 현재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네. 모든 고통이 시작되느냐?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미국의 공장을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세일즈 외교에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일즈 외교하면 이제 원론적으로 뭐냐면 그 나라의 교량을 지어준다. 세일즈 외교 맞아요. 우리나라의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한다. 세일즈 외교 맞죠? 맞는데 네. 아니 그 세일즈 외교에 너무나도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미국의 공장을 지어주는 거, 그것도 반도체 공장 지어주고 그다음에 배터리 공장 지어주는 거, 이걸 세일즈 외교라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잘못 보도했고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도 야 우리나라 지금 봐라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시냐 외교 성과다. 예. 외교 성과로 지금 가서 미국에 이렇게 많은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제 한미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네. 이게 우리나라 주가 하락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환율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 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2020년만 해도 무역수지 흑자가 166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 500억 달러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갑자기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 지면서 많이 나갔나요, 뭐가?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한국 기업들은 익숙한 제품을 사용하겠죠. 제조 설비도 다 한국에 있던 걸 가져갑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기업이 한국 기업한테 수출한 거예요. 스스로 거래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중간재나 부품들도 물론 이번에는 부품 공장도 많이 나갔지만 그래도 한국 걸 갖다 쓰는 경우가 정말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이 지금 미국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냐? 2023년에 지금 미국에서 일자리 만들어준 해외 국가 1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위, 3위, 4위가 어떤 나라냐? 네. 일본, 독일 같은 나라예요. 아니 일본, 독일보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데 우리가 1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경제 규모 대비 너무 많이 간 거네요, 투자를. 제가 예.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도대체 대통령의 치적입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을 한단 말입니다. 자, 취임을 하고 딱 보면 가만히 있어봐라. 한국이 말이야. 내가 대통령 하던 2020년에는 우리한테 돈을 벌어가던 게 166억 달러인데 이놈들이 이제 500억 달러를 벌어가네? 내가 많이 남았었나 봐. 네. 내가 잠깐 예. 쉬었더니 이놈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번에 트럼프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유세 연설을 할 때 한국은 계속 거론해서 한국을 머니머신이 막 계속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 일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 2016년 유세 때는 계속 일본 얘기만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번 유세 때, 자 2024년 유세 때 제가 트럼프 연설을 거의 다 이제 전수조사하려고 노력했지만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 얘기를 했을 때 일본 얘기를 했나 봤어요. 그건 제가 진짜 다 봤거든요. 한 번도 일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야,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어떻게 우리와 양상이 다른 모양이죠? 그렇죠. 일단 네. 미국한테서 벌어가는 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자 올해 4월달에 아소다로가 이 당시에 자민당 부총재였거든요. 근데 트럼프를 만나서 외교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과시하는 걸 좋아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밑으로 외교하는 거 다 싫어해요. 네. 당장 나랑 같이 와서 대놓고 해라. 대놓고 예. 해라. 트럼프 타워에서 같이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아소다로랑 그다음에 트럼프랑 이제 외교의 가교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보나마나 엄청나게 로비를 했을 겁니다. 자, 이때 4월 달에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특집 기사를 냈는데 로이터에서 자, 전 세계 이제 각국 정상이나 아니면 네. 각국의 정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만나려고 줄을 섰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막 진짜 전 세계 국가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트럼프를 만나고 있는지 딱 쓴 다음에 이 기사에서 한국에 이제 아주 고위직에 전화를 걸었다. 자, 한국은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 어떤 외교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한국의 고위직은 이렇게 답변했다. 트럼프의 심기를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로이터 기사에 진짜 나와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관심법의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한테 제일 쓸데없는 외교가 뭔지 아십니까? 물밑 외교.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는 화려하게 뭔가 이 나라한테서 추앙받길 얻어내는 거, 바라니까. 추앙받는 걸 네. 바라니까 그런 외교하면 안 되고요. 뭔가 트럼프가 빛나게 만드는 그런 외교를 하고 정말 겉으로 화려한 외교. 네. 그리고 우리가 실속은 잃지 않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자, 해외 투자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일본은 지금 보니까 아소다로가 온갖 외교한 거 다 봤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은 아무 외교를 안 했어요. 참 했다고 합니다. 참 물밑에서 외교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해외 투자가 볼 때는 안 한 거랑 비슷해요. 네. 참 그 뒤로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물밑에서 외교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음지에서 음지에서 했다고 합니다. 예. 양지에서 안 하고 네. 이제 일본은 양지에서 했는데 우리는 음지에서 엄청 했다 합니다. 뭐 믿어주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외교하는 걸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트럼프의 그간의 발언으로 볼 때 한국을 집중적으로 때리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트럼프는 야, 하나만 네. 팬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만 팬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트럼프 일기 때는 일본을 좀 그렇게 팼는데 이번에 누가 될 거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든 생각이 제가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관세 폭탄을 많이 매겼잖아요. 우리는 뭐 세탁기 공장조차도 미국 가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기업의 셈, 우리 정부의 셈,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 기업의 셈은 미국으로 공장이 가도 사실은 그 이익 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 정부 나라가 문제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가 잘해야 대기업들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결국 트럼프 시대에 한국 정부를 따를 것이냐 미국 정부를 따를 것이냐 양자택일적 요건에서 우리 기업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정부를 따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미국으로 떠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전혀 제가 비판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런데 도대체 우리 정부를 믿고 어떻게 투자하냐. 진짜 기업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해외로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자 지금 뭘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딱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좋아할 꽃다발을 만들면 됩니다. 꽃다발. 엄청 겉으로 화려한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 꽃다발을 트럼프한테 주는데 네. 이 꽃다발에는 향기가 없으면 돼요. 자, 꽃다발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는, 실속이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다발을 주면 트럼프는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온갖 걸 계속 때릴 거예요. 매기겠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왜 트럼프한테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지금 국가를 위해서라면 정부에서 할 일은 꽃다발을 주고 우리 기업들을 지키는 정책들,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공장을 짓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자꾸 네. 만들어가면 이거 아직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로 한 2, 3년 더 지나가잖아요. 아예 트럼프 그냥 인기가 다 추가 끝나면 넘어가는 거죠. 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제 기업들이 공장을 안 지을 거고 네. 그럼 외환시장에 환전할 사람이 없고 화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저는 달러화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망하는 건 제가 틀리길 바래요. 환율이 1,100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틀리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정부에서. 일단 한국 저까지 정부에서. 사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틀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간단하다. 네. 화려한 꽃다발. 그거면 됩니다.